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 보면 뭐 공급망, 관세, 제재, 머리 아픈 얘기들 진짜 많죠.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국제 분쟁이 사실은 엄청난 판돈이 걸린 하나의 카드 게임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이 기막힌 관점으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서로 손에 든 카드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건 그 손에 든 카드가 뭐 조커나 킹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런 것들이죠. 뭐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, 달러 결제망 카드, 그리고 오늘 얘기할 호르무즈 해협 같은 이런 카드들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. 이 카드 한 장이 정말 게임의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. 자, 그럼 이 게임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오늘은 먼저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 이 점수 매기는 법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강력한 초크 포인트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, 또 재밌게도 나를 해치는 자해 카드는 뭔지,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진짜 이기는 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볼까요? 뭐 모든 카드 게임이 다 그렇잖아요.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 알려면 점수 매기는 기준부터 알아야죠. 이 지정학적 카드 게임에서는요.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자, 우리가 계속 카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들의 진짜 이름은 바로 경제적 초크 포인트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돈이나 물자가 꼭 지나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병목 지점이라는 뜻이에요. 이 지점을 딱 장악하는 순간 그게 바로 게임의 판도를 뒤흔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든 카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. 첫째는 파급력, 이 카드를 썼을 때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냐 이거고요. 둘째는 자기 피해, 그러니까 블로백이죠. 그 공격이 부메랑처럼 나한테는 또 얼마나 되돌아오냐.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지속성, 상대가 이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, 즉 대안을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겁니다.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만 그 카드의 진짜 힘을 알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배운 걸 써먹어 봐야겠죠? 이 기준으로 실제 카드들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. 가장 이해하기 쉬운 카드, 바로 바다 위의 길목, 이 해상 초크 포인트 카드부터 한번 보죠. 근데요, 이게 다 같은 초크 포인트가 아니에요. 급이 다릅니다. 여기 이 두 해협을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. 자, 수에즈 운하. 여기가 막히면 뭐 큰일 날 것 같죠? 근데 사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.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대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속성 점수는 낮은 카드인 거예요.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. 저긴 그야말로 돌아갈 일이 아예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. 네, 바로 이 숫자 14%. 이게 바로 호르무즈 카드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주는 겁니다.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무려 14%가 이 좁디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.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? 와, 이건 뭐 일부 플레이어에겐 거의 게임 오버 수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런데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던진 최고의 카드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는, 말 그대로 자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단 좀 충격적인 주장부터 한번 보실까요? 우리가 보통 상대방 압박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, 바로 관세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자해라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예일대 연구소 자료인데요. 미국이 관세를 딱 때렸더니 상대국 경제에 1만큼 피해를 줬다고 쳐요. 근데 정작 미국 경제는요? 무려 6배의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. 와, 이거야말로 자기 피해 점수가 그냥 최악인 카드인 거죠. 비유하자면 상대방 유리창 깨려고 내 주먹으로 벽을 그냥 냅다 후려친 꼴이에요. 자, 역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하나 있어요. 상대를 약하게 만들려고 던진 규제 카드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상대를 더 강하게 막 단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. 컬럼비아 대학 연구를 보니까 미국한테 제재를 딱 받은 중국 기업들 있죠. 이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믿을 건 우리 기술밖에 없다 이러면서 연구 개발, 즉 R&D 투자를 2배 이상 늘렸다는 거예요. 결국 뭐예요? 규제라는 카드의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기술 자립심만 키워준 꼴이 된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이 게임의 끝판왕, 카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라고 할 수 있죠.
바로 미국 달러 카드입니다. 달러의 힘은 정말 막강하죠. 전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.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스위프트, 즉 국제 결제망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. 국제 금융거래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. 파급력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최강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최강의 카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. 바로 너무 자주 쓰면 그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미국이 달러 제재 카드를 자꾸 남발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?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는데? 이런 불안감이 생기겠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러를 대체할 다른 시스템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카드는 쓸수록 지속성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카드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여러 카드의 강점과 약점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에서 진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? 이제는 확실해졌죠? 그냥 강력한 카드 몇 장 손에 쥐고 있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새로운 게임의 승리 조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예전처럼 망치로 무식하게 내려치는 게 아니에요. 이제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주 정교하게 써야 합니다. 즉, 나한테 돌아오는 자기 피해는 최대한 줄이고 상대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도록 지속성은 극대화하는 그런 영리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. 네,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칼을 뽑지 마라. 그 칼날이 내 목을 겨눌 수도 있다. 정말 의미심장하죠? 이제 모든 나라는 카드를 한 장 내기 전에 이 세 가지, 즉 파급력, 자기 피해, 그리고 지속성을 정말 신중하게 계산해야만 하는 겁니다. 결국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요, 가장 강한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. 가장 현명한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죠. 만약 여러분이 이 게임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다음 수는 무엇을 두시겠습니까? 이제부터 뉴스를 보실 때 저 나라는 지금 어떤 카드를 쓰고 있지? 저 카드의 파급력, 자기 피해, 지속성은 어떨까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제 정세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보일 겁니다.